페이지 244페이지로 가볼게요. 244로 가시면 244로 가시면은 거기 위험이라는 게 있죠. 위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죠. 자, 위험 들어가겠습니다. 위험으로 가시게 되면 아까는 수익률을 곱해서 더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244로 가시면 위험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위험은 이런 걸 이제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이제 민법하고 아까 개론 중에서 그 표준 편차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가 막 어렵게 쉽게 나온다 따라서 그 차이가 있겠지만은 60점이 평균이라면 이걸 벗어나면 많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가 표준 편차라고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벗어날수록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평균을 얘기를 하고, 이제 요게 아까 30점이 왔다 갔다 한다면 잘 나오면 90점이고 못 나오면은 우리가 30점이거든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10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30점이 된다면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이게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 편차가 큰 게 좋아요, 좀 작은 게 좋아요.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이번 과정에선. 그래서 65랑 만약에 55면은 얘가 더 난 거죠, 그죠? 그래서 수익이 같다면 위험이 낮은 건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편차가 벗어날수록 더 위험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내가 기대했다는 거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실현이 되지 않았죠. 근데 기대치와 실현된 게 벗어나면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 244에 위험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죠. 1번에 가시면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수록 위험하겠죠. 그러면 그 벗어나는 것이 크다면 위험도 작아요, 커요? 적으면 위험이 작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따지는 게 위험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은, 그 중간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막 어지럽고 막 표준 편차도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토할 것 같죠? 제가 쉬는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해서 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강사가 이 저자가 이렇게 너무 힘을 주면 안 돼요. 너무 어떻습니까? 여기 딱 보니까 뭐 토할 것 같잖아, 그지? 토할 것 같고, 아씨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 있어봐. 언젠간 제가 계산을 하는데 이게 자주 나오는 출제가 아니고 표준 편차가 한번 나왔다가 이시청 한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820 나와서 8점이 있었죠. 그거만 열심히 좀 하시고 이 표준 편차라는 단어만 이해해 보세요. 만약에 벗어나면 안 위험하다, 위험한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맨 위에 가보세요. 특정 방법에 보시면 투자의 위험에 표준 편차와 분산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게 나오면 위험이에요. 뭐다? 위험. 그 다음에 수익은 아까 가중 평균 한다 그랬죠. 그 평균을 나타내는 게 수익이고, 분산은 이제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분산이 돼서 위험의 크기를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밑에 간다면, 우리가 이 계산 문제는 나중에 제가 해드릴 테니까 A와 B를 봤을 때 수익률이 낮게 나와야 돼요, 높게 나와야 돼요? 높게 나와야 되죠. 기대 수익률. 편안하게 가세요, 편안하게. 지금 내가 만약에 내 오리지널로 이걸 풀게 되면은 토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거기에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맨 끝에 보시면. 맨 끝에. 몇 퍼센트야? 20%가 됐죠? 찾았습니까? 그럼 그냥요, 수익률이 같아요. 같죠? 내가 하라는 것만 잡아. 하라는 것만. 맞죠? 그러면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죠. 그럼 아까 제가 표준 편차라고 말씀드렸죠. 이 표준 편차가 수치가 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 편차가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A, B에 토하실 것 같으니까 루트 빼고 거기 보시면 7,000하고 1,000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럼 이 수치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럼 어떤 게 작니? B가 작죠. 그러니까 B가 덜 위험하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럼 아까 지금 7,000하고 1,000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 차가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많이 벗어날수록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니까 이 수치가 큰 거, 작은 거 선택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B를 선택하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이런 애들을 따면서 위험 회피형
회피형이라 그래요. 그죠? 그 위험 회피형이라는 얘기는 들어볼게요. 자, 위험을 피한다는 건 아니에요. 위험 회피형은 자, 거기 밑에 가시면 위험 회피형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은 위험을 무조건 피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회피한다는 건 아니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합리적인 투자자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지금 여기는 그냥입니까? 수익이 같습니까? 같죠. 아니, 책 보지 말고 여기 봐요. 책 보면 뭐, 토할 것 같다며. 자, 수익이 같죠. 그냥 대화식으로 가자. 이 투자 파트가 어려워요. 이런 건 어려울까? 다 어려울까? 다 어려워. 여기 뭐 동네하고 다 어려워 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죠. 이거 그냥 수익이 같아. 같죠? 알았어. 반말하지 말고. 이 수치가 너무 벗어나면 위험하죠. 작은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위험 회피형. 그럼 B를 선택했죠. A를 기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피라는 자체는 위험을 아예 피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지금 A와 B 부동산에서 지금 이게 부동산이라면 얘는 B를 선택한다는 거죠. 누굴 선택한다? B.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피했습니까? 피한 건 아닙니까? 피한 건 아니라 이걸 선택하고 그냥 그 위험에 대해서만 회피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 할게요. 강의에 집중하세요. 자, 갑니다. 그러면 동일 수익에서 더 위험한 좀 덜 위험한 걸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면 덜 위험한 걸 위험이 좀 덜 위험한 걸 선택하니까 덜 위험한 걸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겠어요? B를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근데 이거는 봐봐. 이게 합숙 분위기가 좋아. 자, 할게. 그럼 A와 B 부동산이 있고 은행이 있을 거 아니야. 은행 가보셨어? 은행 이자 주는데 은행은 안 위험해. 그냥 2% 주는 거야. 그럼 은행에서 가시면은 이제 은행은 아까 20%라면 얘는 3%. 은행 이자가 20% 줘? 나 좀 소개시켜줘. 나 가게. 몇 퍼센트 줘? 1.5, 1.7인데 시험에 안 나와. 자, 1.7% 줘. 그럼 여기 갈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얘는 은행 안 가고 여기 선택한 거예요. 은행에 간 건 아니란 얘기죠. 맞습니까? 얘는 위험을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B를 선택했으니까. 대답 좀 하자. 은행을 선택했니? 안 했잖아. 은행을 선택하는 거는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맞나요? 학습이 좋네? 그러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냥이야 위험을 감수했어. 감수하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감수하는 위험이. 무슨 말 알겠어? 감수하는 위험이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번지 점프를 해. 번지 점프를 해서 뛰어내려. 갑자기가. 그럼 11m 가장 공포스럽다는데, 신입생 한영에서 한 300명에서 신입사원인데, 번지 점프를 뛰고 싶은 사람 뛰고 뛰지 말래. 근데 얘가 고소공포증이 있어. 그럼 뛸까? 안 뛸까? 그럼 위험 회피형이란 말이야. 근데 전혀 안 뛸까? 뛰어낼 수 있을까? 뛰어낼 수 있어. 그럼 자, 얘기해봐. 10만 원 주면 뛸까? 안 뛸까? 얘는 안 뛰어. 본인은 뛰는데 얘는 안 뛰어. 100만 원 주면 야, 얘는 안 뛰어. 본인은 1000만 원 주면 아직은 생각해봐. 그러면 1억 주면은 바로 뛰어낸다, 야. 그리고 더 뛰어낼 수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그냥야 1억 주면 약 먹고 뛰어. 대가가 주어지면 뛰겠다는 얘기야. 맞아? 그 다음에 피할 수 없는 거는 그냥에 대해 감수를 해야 돼. 우리가 유격 훈련을 하는데 뛰어내는데 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냥야 밀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감수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게 안 나오고 이게 봐봐. 그럼 지금 내가 A 부동산, B 부동산, A 은행으로 갈까? 이 세 가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얘를 선택해서 동일한 수익에서는 그냥야 덜 위험한 거 B를 선택한 거지. 얘기 좀 해봐. 비합리적이야, 합리적이야? 일반적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이라 그래. 시험 문제 거의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해요. 맞아요? 은행에 간 거야, 아니야? 안 갔죠. 그럼 얘는 만약에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면 은행으로 갔겠죠. 근데 감수하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야. 응? 그럼 그냥이야 돈 주면 뛴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1억 주면 약 먹고 뛰겠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 다음에 IMF는 피할 수 있어, 피할 수가 없어?
그걸 감수한다는 거지. 그렇지요? 근데 뛰어내리는 게 개인마다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애가 있어. 그럼 이게 이제 나중에 요게 수익률이고 요게 위험이라면 무차별 곡선이라는 차별 없는 곡선이 위험의 평이 이제 아래로 볼록해서 이게 기울기를 봐요. 그럼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돈 달라는 게 똑같겠어? 다르겠어? 달라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럼 만약에 1억 주면 뛰어내릴게요. 1000만 원만 주면 또 뛰어내릴게요. 100만 원만 뛰어내릴게요. 뭐 저는 2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 애가 있지. 웃겨? 자, 그러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얘가 시험제 나와요. 그 위험 회피형은 위험을 회피할수록 그냥이야 더 달라 그래. 이 기울기가 가파르다고 나왔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나오는 건 거의 다 위험 회피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험 회피형은 보고 있는 거야? 갈게.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위험 회피형이라면 아까 A와 B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B를 예? 그래서 2번 가봐. 위험 회피형이라고 해서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은행에 가겠지. 그럼 적절한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는 위험표 위험을 부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3번 별표. 투자자의 일반적인 유형이 위험회피형이라죠. 그럼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다 위험회피형을 전제로 해요. 아시겠습니까? 넘겨볼게요. 위험추구라는 애가 있어요? 그럼 위험추구는 자 넘기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A 부동산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형이다? 위험추구형. 왜냐하면 기대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큰 투자를 선택한다고 돼 있죠. 그럼 투자자는 불황인 경우는 발생하게 되는 5천만 원보다 호황인 1억 9천 더 좋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그냥이야 위험이 크다는 건 그만큼 수익이 크다는 거야. 크다는 거죠. 보통 나타나지 않는 거고 밑에 보시면 위험 중립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위험에는 관계가 있어, 관계가 없어. 없고 수익만 많이 나왔으면 좋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전반적으로 이 셋 중에서 가장 많이 일반적인 투자자가 무슨 회피형이다? 위험회피형이에요. 거의 위험회피형을 전제로 해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위험회피형은 투자자는 위험을 증가에 따른 보상을 더 원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이야 더 달라 그래. 그러면 더 회피할수록 기울기가 가파르죠. 위험 추구는 높은 수익들이 있으면 획득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거고, 위험 중립은 그냥이야 위험의 크기엔 관계가 없어. 관계 없고 기대 수익에만 따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로 바로 뛰어넘으시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셔서 교재 258페이지로 가시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258 가시면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평균에다가 수익이라고 적으세요. 수익. 분산에다가 위험이라고 적으세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평균은 뭐? 수익. 분산은 뭐? 위험. 자,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하겠대요. 결정법 또는 지배의 원리라고 하는데, 자, 한번 가봅시다. 밑에 박스를 한번 보세요. 박스를 보시면은 A, B, C가 있죠. 그런가? 그러면 A와 B를 보세요. A와 B는 그다음입니까? 수익률이 같습니까? 그럼 표준 편차가 작은 걸 선택하겠죠. 그럼 누구를 선택하죠? A를 선택해요. 그럼 A가 B를 지배한 거죠.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위험 회피형입니까? 회피형이에요. 거의 시험 문제는 다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가요. 그런가요? 그럼 B하고 C를 보세요. B하고 C는 그냥입니까? 표준 편차가 같습니까? 그러면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하죠? 누구 선택하겠어요? C를 선택하죠. 맞나요? 근데 A와 C는 그냥입니까? 수익도 틀립니까? 편차도 틀리죠? 그럼 우열을 가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평균 분산 오류라는 단어가 있나?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변이계수. 변이계수라는 게 튀어나와요. 무슨 계수가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변이계수는 상대적인 위험도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시 본다면 지금 좌측에서 보시면 누구와 누가만 남았어요? A하고 C만 남았죠? 대답 좀 해주세요. B는 아예 그냥 날아가라는 얘기야. 이 중에서 고르는데 수익률을 봤을 때는 그냥이야 수익률도 달라. 10하고 12가 있죠? 근데 그냥이야 표준 편차도 달라. 난리 났네. 어떤 거 선택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어떨까? 만약에
얘가 2.8이고 얘가 3인데 둘 다 3%면은 만약에 C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죠. 맞나요? 근데 그냥입니까? 편입 편차가 다릅니까? 그럼 선택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브레이크가 확 걸리는 거예요. 오류가 돼서. 뭐 궁금한 거 같지도 않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내는 거죠? 그럼 보세요. 자, 얘가 어떻습니까?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크니까 좀 공격적이고 수익도 낮고 위험도 낮으니까 보수적이라면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낮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변이계수. 변이계수라는 게 튀어나와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변이계수는 아까는 만약에 이것도 위험을 측정하는 건데 자 보세요. 만약에 똑같으면 얘를 선택하는 게 맞죠. 절대적인데 따라서 이건 상대적 측정. 기대 수익률당 위험도를 얘기를 해요. 맞나요? 그럼 이것도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그럼 이거는 위험을 측정하니까 아는 게 올라가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올라가요. 무슨 편차가 올라간다? 표준 편차.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기대 수익률로 나눠요. 기대 수익률당 위험인데 그럼 이 수치가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되죠.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좌측에 보시면 이 변이계수를 계산해 놨어요. 좌측에 봐봐요. 이 저자가 변이계수 계산해 놨나? 그럼 A의 변이계수는 얼마로 계산했어요? 0.28이라고 해놨죠. 그 다음에 C는요 0.2죠.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어떤 게 작아요? 그럼 C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래서 상대적인 것이 변이계수라는 게 탄생을 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좋지가 않은 게 봐봐. 이건 그냥입니까? 상대적 위험만 따진 겁니까? 다른 건 안 본 거죠. 그래서 따라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그럼 여기에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포트폴리오라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온다? 포트폴리오. 그래서 나오면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어디로 가시냐면 저는 265페이지로 한번 끌어볼게요. 265. 가셨어? 그럼 거기 보시면 최저 포트폴리오의 이번 과정에서는 제가 하라는 대로 효율적 전선만 잡으세요. 무슨 전선만? 무차별 곡선 아직 잡지 마세요. 효율적 전선만 잡으시고 3, 4월 달에 가서 플러스를 해드릴 거예요. 효율적 전선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게 왜 만들어지냐면 지금 평균분산 결정법에서 변이계수가 나왔죠. 근데 변이계수는 그냥입니까? 상대적인 위험만 측정합니까? 그러면은 얘가 좋다는 거는 상대적인 위험만 받지 얘가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럼 그냥 해야 돼요? 분산 투자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면 수익이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걸 판단한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효율적 전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잘 할게요. 자, 서 있는 거는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수익이죠, 수익. 오른쪽 박스. 찾았습니까? 와, 첫째 시간하고 둘째 시간하고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첫째 시간에 마지막에 뿅 갔나? 그거 보고. 자, 분위기가 좋네. 서 있는 게 뭐야? 누워 있는 게 위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법 다른데? 의논을 했나? 좀 잘하려고. 그러면 Y축과 X축이 있거든요. 그럼 서 있으면 따라서요. Y축. 그럼 누워 있으면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럼 보자. 그러면 수익이 낮아야 돼, 높아야 돼? 높아야 되죠. 왜 분위기 안 좋아? 수익 높아야 되잖아. 위험은 낮아야 되잖아요. 그걸 갖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 20%, 30 수익이 높아야 되죠. 위험은요 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 20, 30, 40 본다면 그 안에 좌표에 그 대안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1, 6월 달에 구성자산 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수가 적은 게 좋아요? 많을수록 좋아. 많을수록 더 분산 효과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 B, C, D, E, F, G, H, I, J로 본다면 여기는 그냥요 수익률이 같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같으니까 위험이 제일 작은 걸 선택하죠. 누구 선택하겠어요? A를 선택하죠. 맞나요? 이게 평균분산 결정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여기는 얘를 선택하고 여기서 얘를 선택하죠. 얘는 그냥입니까? 위험이 같습니까? 수익을 높은 걸 선택하죠. 그럼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아주 좋은 대안입니까? 대안이죠. 그럼 하나둘 점이죠, 그죠? 이걸 따보세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 좋은 대안들이에요. 아까 평균분산결정법에서 아주 좋은 것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가요? 근데 얘는 서로 우열을 가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아까 같이 우리가 얘도 어떤 걸 가리기가 힘들어졌잖아요. 얘기해봐요. 근데 변이계수는 그냥입니까? 위험만 측정한 겁니까? 그러면 이건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지 말고 이 대안이 나오면 얘네들 분산 투자하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냥입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입니까? 무슨 뜻이냐? 포트폴리오가 아주 좋은 대안들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포트폴리오가?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그럼 얘네들을 집합하면 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집합하면. 그래서 선이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우하향한다, 우상향한다. 우상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우상향하는 것은 수익과 위험이 반비례다, 비례다? 비례해요. 그래서 이 전선을 무슨 전선?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동일한 위험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선택했죠. 근데 우리가 동일한 위험에서 가장 높은 걸 선택해야지 그 이상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더 얻으려면 그냥입니까?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까? 그래야지만 수익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우하향, 우상향? 우상향 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그럼 효율적 전선을 지금 보고 계시나? 그럼 얘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 최소 위험을 나타내는 연결한 선을 효율적 투자선이라 그래요. 그럼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서 투자단이 가지고 있는 위험과 수익을 분석해서 자, 피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서 동일한 위험 하에서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것을 동일한 수익 하에서 최소에 나타나는 것을 연결하는 게 효율적 전선이고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그냥이요 집합이에요. 자, 3번 위로 볼록한 어떻게 생겼어요? 우상향. 그럼 효율적 전선상에 주어진 위험에서 더 이상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얻을 수가 없다. 없죠? 찾으셨어? 그럼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익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로 갈게요. 본격성. 그래서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페이지로 가셔서 교재 261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261 가시면 가셨어? 이게 원래는 주식에서 따왔어요. 어디서 따왔다? 주식. 소액이니까 주식은 분산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갑돌이가 4억이 있으면 자,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건 원래 부동산에서 시작했다, 주식시장에서 따왔다. 주식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A, B, C가 있으면은 한 방에 올빵하지 말라는 얘기야. 분산 투자를 해서 자, 여기서 딴 거를 여기서 커버할 수도 있죠. 그럼 집중이 맞겠어요? 분산이 맞겠어요?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집중 투자하면 돼? 안 돼? 안 돼. 분산해야 돼요. 분산 효과를 작게 하는 게 좋아요? 크게 하는 게 좋아요? 크게 하는 게 좋죠. 그러면 제가 첫 시간에 우리가 예전에 그 입문 과정에 했지만 구성산수를 많이 할수록 좋다 그랬죠? 많이 할수록. 적게 할수록 많이 할수록. 많이 할수록 더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근데 줄인다는 것은 중요한 게 보세요. 자, 우리가 IMF가 터지거나 이러면은 주가가 다 떨어지죠. 그러면 그건 피할 수 있다, 피할 수가 없다. 모든 자산의 위험은 위험해요. 그래요? 그럼 이거는 피할 수 있다, 피할 수가 없다. 없다.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체계적.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가 아주 심하다든가 이자율이 변화된다든가 경기가 침체된 거는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다 떨어져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줄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개별 자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개별 자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만약에 주식회사 하림에 투자했다는 것은 만약에 조류 독감이 터지면 이 주식은 떨어지죠. 근데 돼지고기, 소고기 만드는 데 투자했으면 커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수익이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인 게 중요한 거예요. 상관이 많아야 돼요. 상관이 좀 적어야 돼요. 적고 반대해야 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얘가 이렇게 했으면 얘는 줄일 수 있죠. 그럼 얘는 모든 자산이에요. 하나의 개별 자산이에요.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있다. 체계적이다, 비체계적이다, 비체계적이라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럼 줄인다는 것은 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위험을 줄인다? 비체계적.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위험이라는 건 두 개가 있어요. 체계적과 비체계적이 있죠. 가지고 이제 보는데 그럼 두 개 갖고 우리가 맞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총위험이라는 것은 체계적과
비체계적이 있다면 체계적은 피할 수 있다, 피할 수가 없다. 모든 부동산에 와요. 근데 비체계적은 피할 수 있죠. 모든입니까? 개별입니까? 개별이에요. 그럼 집에 가면 까먹으니까 저게 물고기라면 그물을 쳐요. 자, 이거는 이렇게 됐다는 거는 굉장히 촘촘해 있죠. 그럼 비체계적이야, 체계적이야? 그러면 어떤 물고기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비체계적은 그냥이야 좀 듬성듬성 돼 있어. 그럼 피할 수 없어? 피할 수가 있어?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포트폴리오로 줄일 수 있어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포트폴리오로 제거가 가능한 것은 체계적을 제거해요? 비체계적을 제거해요? 체계적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비체계적을 제거해요. 그래서 따라서 비계 제거. 절 포함해서 옆구리를 만져보세요. 뭐가 쌓였어요? 그럼 체계 제거가 맞아요? 비계 제거가 맞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로 하면 무조건 옆구리 갖고 시작하셔야 돼요. 체계 제거하면 된다, 된다? 안 돼. 뭘 제거시켜? 비계를 제거시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반응이 없네. 아씨. 비계 제거. 자. 체계 제거, 비계 제거. 체계는 제거할 수가 없어요. 비체계점만 제거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즐기면서 가야지 뭐. 아유. 상관계수라는 게 있는데 무슨 계수가 있다? 상관계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반봐? 요거 아까 닭이 두루룩감 터져갖고 닭이 떨어졌지. 근데 소고기 돼지고기 많은데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반대 있는 게 좋은 거야. 상관이 적어야 되죠. 그럼 만약에 얘가 닭 만드는 데만 투자해서 내내 치킨, 교촌, BBQ. 그럼 그냥이야 다 연관이 있어. 상관이 많죠. 그러면 포트폴리오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조류독감 터져서 누수에서 100명이 뒤졌다니까 그냥이야 다 떨어져.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상관계수라는 것은 두 자산의 수익률이 움직이는 관계인데 그러면 상관이 많아야 돼요? 상관이 좀 적어야 돼요? 적고 연관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맞죠? 그럼 얘기해봐. 상관이 많아야 돼? 적어야 되지? 적어야 되지? 그럼 수치가 작은 게 좋아요. 그럼 플러스가 좋아? 마이너스가 좋아? 마이너스 좋고 같은 방향이 좋아? 반대 방향이 좋아? 반대 방향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0 플러스 1까지가 있는데 자, 만약에 10% 동일한데 완전히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이때는 제거가 안 됩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비계가 전혀 비체계적 위험이 전혀 제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근데 플러스 1보다 작으면 돼요. 0.9는 플러스 1이에요. 1보다 작아요. 분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플러스 1일 때만 분산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0도 분산 효과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일 때는 뭐냐면 10% 동일한데 그냥이야 완전히 반대 방향이야. 그럼 얘는 따보세요. 완전히 제거. 그래서 비계를 0까지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비계를 완전히 제거라는 자체가 얘가 가장 효과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놓치시면 다시 갈게. 집중이 맞아? 분산이 나죠? 분산을 적게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자, 체계적은 그물이 어떻게 됐어? 얘기해봐. 그럼 피할 수? 비체계적은 피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모든 자산에 오는 거는 피할 수 없고 개별 자산 피할 수 있다. 그럼 제거를 시킨다는 건 체계적은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야매로 뭘 제거시켜? 비계 제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체계적만 제거되지 체계는 제거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나오면 어디부터 자꾸 시작해? 옆구리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비계 제거. 체계는 제거돼?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되는 거죠. 그럼 상관이 많은 게 좋아? 상관이 적은 게 좋아? 그럼 수치가 어떻게 돼? 작은 게 좋아. 맞죠? 그럼 플러스가 좋아? 마이너스가 좋아? 왜 반말이야? 같은 방향이 좋아요? 반대 방향이 좋아요? 반대 방향이 좋죠. 같은 방향이 10% 완전 동일하다면 플러스 1일 땐 제거 안 돼요. 근데 1보다 작으면 효과가 있겠죠. 마이너스일 때 그냥 완전히 제거야. 완전히 제거가 갑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갑니다. 할게요. 자, 261페이지. 갈리는 것 같아요. 제 강의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5명 보니까 막 이러시는 거예요. 막, 뭐야. 자, 근데, 갈려요. 그래서 많이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자, 261페이지. 거기 보시면,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죠? 이거 의의 가시면 자 갑니다.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자신감을 좀 가지고 사세요. 그죠? 자신감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투자론이라는 게 여론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국 수강생들이 다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차피 지금 벌써 몇 월 달이야 지금? 2월 달이야, 그죠? 지금 10월, 11월 달 시작하시면 다 알렸잖아 지금. 지금 포기하기 너무 시간 너무 지났어, 그지? 요새 다 공인 중개사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가야 돼. 자, 첫 번째 가시면 집중이 맞아요, 분산이 맞아요? 분산. 그러면 첫 번째 집중이 아니라 분산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가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은 맨 밑에 가보세요. 그럼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은 넘겨보세요. 아예 박스로 가시면은 박스가 없네. 262페이지 가보세요. 가시면 체계적과 비체계적이라는 게 있나? 체계적은 그물이 어떻게 돼 있어? 피할 수 있어? 그 모든 부동산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체계적은 모든 투자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얘는 분산을 하여도 투자하더라도 체계적이면 줄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체계적은 시장 상황과 관련이 되죠. 그래서 시장의 위험이에요. IMF가 터진다든가. 그래서 이 단어를 밑줄 쳐보세요.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죠. 이 세 단어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얘 세 단어 나오면은 이거는 어떻게 된다?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체계적인데 이 단어가 나오면 체계적을 찍으셔야 돼요. 맞나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나요? 이자율이 변동하는 걸 피할 수 없죠. 금리가 올라갔는데 경기 변동돼서 IMF가 터졌어. 그럼 이 세 가지 단어가 비체계적이다, 체계적이다, 체계적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얘는 분산 투자를 하여서 제거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3번에 가시면은 자 아까 제가 요구 수익률 기억나요? 그럼 100억 준다면 그냥 해야 돼. 63빌딩 닦아야 돼. 닦아야 되죠. 나는 진짜 닦을 거야. 너무 지금 노동의 대가가 없어, 그지? 그럼 그냥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구 수익률에서 나타나는 위험이 체계적이에요. 뭐다? 체계적. 그럼 거기 보시면은 지금 체계적 위험 보고 계시나? 그럼 위험이 크면 수익도 크다는 그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는 이 체계적 위험과 비례관계라는 거죠. 그럼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죠. 개별 투자안에서 비체계적을 고려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분산 투자지 위험과 수익의 상생하면서 나타나는 건 뭐다? 체계적이죠. 그래서 아까 요구 수익률에 나타나는 위험할 확률은 뭐다? 체계적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갑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서 아까 요구 수익률 기억나요? 요구 수익률은 우리가 무위험률은 은행 이자죠. 근데 부동산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 그럼 더 달라고 하겠죠. 그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 위험은 피하지 못하는 체계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피했어요? 피하지 않았어? 피하지 않고 100억 주면 난 닦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감수하겠다는 얘기지. 그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비체계적이라는 게 있죠. 비체계적은 이건 듬성듬성돼 있으니까 피할 수 있죠. 분산 투자를 해서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종업원의 파업, 소송 문제에다 밑춰쳐 보세요. 그러면 종업원의 파업됐다는 것은 모든 회사가 다 파업한 거예요. 내가 투자한 회사만 파업한 거야. 그렇죠? 얘기 좀 해봐. 아까 인플레이션은 내가 투자한 회사만 아니었잖아. 모든 투자 회사가 다 그냥 말리 닭살나는 거고 이건 내가 투자한 그 A 대안만 사고가 난 거야. 그러니까 모든이야 개별이야. 개별 소송 문제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특수한 사정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3번에 가시면은 그러면 2번에 가시면 우리가 줄일 수 있다는 거는 체계적을 줄이는 게 아니라 비체계적을 줄이죠. 그래서 분산 투자에서 비체계적이면 상쇄시킬 수 있다고 하셔야 되고 3번에 분산을 하게 되면 비체계적을 줄이려면 그냥입니까? 좀 달라야 됩니까? 그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 개별 자산의 수익률이 방송이 다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밑에 계산 문제는 얘도 따보세요. 곱해서 더한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박스가 하나 있죠. 박스에 표준 편차라는 것을 지워버리세요. 안 나옵니다. 오른쪽 박스 있어요? 박스 지워버리세요. 지우셨어요? 지우셔서 지금 이제 일단 보시면은 A와 B의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자 지금 A와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가중평균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A와 B가 투자 비중이 각각 50대 50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A에 만약에 내가 100억 있으면 50억 투자한다는 거야. 그럼 따라서 50대 50. 그냥이야 반반씩이야.
그럼 반반씩 쪼개면 돼요. 그럼 제가 가볼게. 10의 반은 얼마야?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봐. 뭐지? 14의 반은? 난이도가 좀 어렵나 이거는? 7이죠? 이거 더해. 그러면 12%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투자 비중이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비중? 투자 비중. 그러니까 투자 비중이라는 자체는 내가 만약에 100억 갖고 있는데 50억, 50억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로 그걸 갖고 계산하는 게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리라는 게 있는데, 자 밑에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그림이 보이면, 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이라고 한다면, 위험면, 자 좀 이렇게 해서 구성자산수가 많아져요. 많아진다면 지금 이렇게 돼서 전체 아까 총위험이 있는데, 체계적은 피할 수가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성사들 많이 하더라도 위험이 계속 똑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체계적은 언젠가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위에는 비, 밑에는 체계적 위험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거기 1번에 가시면 무작위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 따라해보세요. 비계 제거, 불필요한 위험이라는 게 있죠. 요게 비체계적 위험을 얘기해요. 무슨 위험을 얘기한다?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습니다. 넘겨보시면은, 자 상관계수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개별 자산의 수익을 함께 움직이는 계수화하는 게 상관계수인데, 자 이게 개념해 보시면은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수치화시켰죠. 그래서 방향을 움직이 나타났는데, 자 서로 반대 방향인 게 좋죠.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까지 있다는 거죠. 그러면 1번 읽어볼게요. 두 변수의 움직임이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그냥입니까? 양이 되죠. 그럼 동일한 방향이 완전히 규칙적이고 움직임은 플러스 1일 값을 갖는다. 그럼 두 변수의 움직임이 반대 방향일 때는 그냥요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규칙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 마이너스 1까지 갈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2번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작게요 크게 나타나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자산의 구성 비율을 비체계적 0까지 줄일 수도 있죠. 근데 플러스 1에 가까우면 분산 투자 효과가 큽니까? 작습니까? 플러스 1일 경우는 비체계 전혀 제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됐습니다. 그럼 프린트를 한번 풀게요. 프린트를 보시면은 거기까지 보시고 10번하고 1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10번은 포트폴리오를 편입되는 투자수를 늘릴수록 어떤 위험을 줄이죠? 체계적 위험은 못 줄이죠.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그걸 총위험도 줄일 수 있는 거죠. 11번에 가시면은, 자 갈게요. 두 개의 투자수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상관계수가 양입니까? 음입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분산 효과가 작아지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건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 11번에 가시면은 아까 수익률이 보세요. 수익률이 다른 방향으로 돼 있죠. 자 보세요. 11번에 보시면 다른 방향으로 돼 있나요? 그럼 다른 방향일 때는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그런가요? 그럼 마이너스일 때는 분산 효과가 커진다고 하셔야 되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되셨고. 자 그럼 이렇게 갈게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갑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집중이 맞다, 분산이 맞다. 구성자수 적게 할수록 많이 할수록 체계 제거, 비계 제거. 비체계적으로 상쇄하는 거죠. 상관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같은 방이 아니라 반대 방이 좋고, 플러스 1이면 절대 제거가 안 되고, 플러스 0.9는 가능하죠.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는 완전히 제거된다. 그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거기 265페이지 가시면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건 아직 잡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강의가 계속 업그레이드 한다 그랬죠.
그래서 효율적 전선만 잡아놓으세요. 왜냐면 무차별 곡선까지 잡으면 이 효율적 전선까지 흔들려요. 머릿속에. 나중에 하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268페이지 가시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268페이지로 가보세요. 268로 가시면 지금 얘는 그냥입니까? 주식시장에서 따왔습니까? 주식은 보통 단기죠. 근데 부동산은 단기예요? 좀 장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수익률이 다 똑같을까 다를까? 그 물건에 따라서 세율이 다를 수도 있고 다 다각형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단점이 있지만 부동산도요. 자 보세요. 지역별로 같습니까? 지역별로 다릅니까? 다른 게 좋죠. 부동산 때문에. 용도별로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도 포트폴리오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페이지 270페이지로 가보세요. 270페이지 가시면 하페의 시간 가치라는 게 있나요? 개념만 자꾸 이제 좀 쉬었다 가겠는데 들어보세요. 하페에는 시간 가치가 없다, 시간 가치가 있다. 제가 영한테 물건을 사서 지금 100만 원 드릴까요? 1년 있다 100만 원 드리면 지금 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예전도 했지만은 다시 한번 볼게요. 하페의 시간 가치예요. 하페의 시간 가치. 자,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어요. 100만 원. 100만 원이라는 자체는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를 투자해서 자, 1년 후에 미래 가치를 보는 거죠. 미래 가치를 본다면 자, 1년 있다가 만약에 연 10%로 본다면 요게 110만 원이 돼요. 그래서 현재 가치를 줄여서 따보세요. 현가라고 하고요. 미래 가치를 줄여서 못 가. 내가라고 하죠. 미가가 아니야. 내가라고 하고. 자, 우리가 택시가 12시 넘으면 할증료 붙죠. 그래서 우리가 할증한다 그래요. 여기다가 이제 1.1을 곱하는 게 따보세요. 개수. 곱하는 게 개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 가치로 구할 때 곱하는 개수가 세 가지가 있고 현재 가치로 구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내가 할인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뀌는 게 할인이죠. 그래서 이게 할인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 저자가 뭐라고 해놨냐면 쭉 얘기 나오다가 단리하고 복리라는 게 있죠. 근데 제가 얘기했던 그 271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든 식들은 단리 계산이에요? 복리 계산이에요? 복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실 때 한 번 받으면 그냥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여러 번 받으면 연금이죠. 우리가 이제 가보세요. 자, 우리가 모든 계산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단리다, 다 복리다. 복리로 가요. 단리가 높아요, 복리가 높아. 그럼 확실히 안 해? 복리가 왜 그러냐면 이자가 또 붙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연 10%의 단리 계산으로 2년을 계약했다면 100만 원의 원금을 받잖아. 그럼 1년에 10%씩 이자를 받죠. 그럼 120만 원만 회수를 해요. 맞나요? 근데 단리가 낮다, 복리가 낮다. 복리는 이자가 또 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1 플러스 R에 N승을 집어넣어요. 그죠? 그럼 이건 일시불의 내가 개수인데 자 보세요. 자 아까 단리로 했다면 120만 원 받았죠. 근데 복리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0.1에 1.1에 2년이면 2승을 해요. 그럼 요게 1.1이 되니까 따라서 121만 원. 1만 원. 이자가 더 붙는 거예요. 응? 그럼 단리가 낮다, 복리가 낮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다 복리 계산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6가지 계수가 있어요. 몇 가지 계수가 있다? 6가지. 그래서 미래 가치 계수와 현재 가치 계수라는 게 있죠. 요게 이제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만 찾고 이제 가는데 여러분 보실 때 일시불은 그냥요 딱 한 번만 받아요. 연금은요 매년 받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좀 어렵지만은 6가지 계수가 이게 언제 사용하고 언제 때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죠? 역수관계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요건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만 쉬세요.